딱 한 사례를 빼면은 11번 사례 중에서 10번 미국 주식이 향후 6개월 동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11번 중에서 10번 올랐다는 거는 승률이 90.9%라는 거고 평균 수익률이 13%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4월까지 미국장을 좋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드디어 11.14 총국이 왔습니다. 50지옥이 끝나가고요. 우리가 정말 천민처럼 5월 10월에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뺨도 얻어맞고 채찍으로 시장한테 얻어 터지고, 자, 이 수모가 끝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시기가 왔습니다. 11.14 천국. 그리고 올해 11월은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는 11월에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11월 초에 좀 많이 올라주다가 중반에는 좀 횡보하다가 후반에 다시 올라줘가지고 해피엔딩을 만드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코스피는 보통 10월 말까지 이제 슬프다가 초중순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락하고 10월 25일 언저리부터 이렇게 11월 초 천국, 11월 중반 쉬어가고 11월 말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통 보입니다. 아름답죠? 작년은 어땠을까요? 작년에는 코스피가 보통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뜬금없이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켜가지고 이때 하루 만에 코스피가 7%가 뛴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론 다시 어느 정도 수익을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11월에 10%나 수익을 냈습니다. 코스피가요. 그때 진짜 좋았고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계절성은 방향성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 20년 데이터의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해에는 이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적게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평균에는요, 기저성이 안 맞았던 해에 손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균은 좀 스무스할 수밖에 없고 특정 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또는 낮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기저성이 잘 맞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올해도 10월이 안 좋았죠. 근데 11월, 4월은 코스피와 맞먹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5월, 10월에는 코스닥이 보통 코스피보다 더 많이 깨지고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11월, 4월 퍼포먼스는 코스피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도 10월 말부터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11월 초에 오르다가 중반에 좀 횡보하다가 다시 후반에 스퍼트를 내는 그런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23년은 어땠는가? 작년에도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상당히 좋았습니다. 얘도 공매도 버프 때문에 이때 하루에 한번 8% 상승한 적이 있었죠. 그 후에 수익을 반납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코스닥이 한 13%? 이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수익을 꽤 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기저성을 잘 따라줬고 이 공매도 금지 버프 때문에 한번 일시적으로 튄 사례도 있었죠. 코스닥이 참고로 작년에 9월, 10월 두 달 연속으로 각 달 10%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저효과도 있었겠죠. 한번 9월, 10월 얻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화려하게 컴백을 한 거죠. 후악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선거 때문에 공매도 금지까지 해가지고 그때 한번 크게 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요, 코스피는 일반적으로 이게 초반에 좀 잃다가 중반에 조금 만회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깨지고 이제 말에 조금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일반적인데 올해 10월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중반에는 오히려 좀 좋았고요. 근데 중후반에 망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리커버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했고요.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나오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월에. 근데 실제로 24년 10월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후반 박살나고 끝에도 좀 만회하는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올해 10월도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역시 기절성이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월 초중반에 꾸역꾸역 버티다가 그 다음에 한번 작살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네, 코스닥이 올해 무엇을 하였나? 네, 초중반에 꾸역꾸역 버티다가 작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리바운딩 하는 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코스닥도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기절성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감히 코스닥 따위가 10월에 돈을 벌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주 정석적으로 10월 중후반에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원래 이 모양을 보여줘야지 이게 코스닥의 맛이죠. 그죠? 어떻게 9월, 10월 이럴 때 어떻게 코스닥으로 돈을 법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이런 건 절대 생각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10월에 계절성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향후 11, 4월에도 계절성다운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줬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직후에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11월, 12월에 엄청난 연말 랠리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대선회를 전부 다 합친 거를 보면은 11월 초반에 좀 오르다가 중반에 좀 흥보하다가 후반에 아름다운 모습을 커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5일인가 대선을 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 11월, 12월 미국 주식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조국에 천국에 오는 거고 우리도 같이 천국에 참여하면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죠? 그리고 지난 10월은 어땠는가? 미국은 이제 보통 10월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초중반까지 한글날까지만 떨어지고 그 후에 보통 올라와가지고 미국은 보통 좀 빨리 11사 천국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재선이 있는 애는 10월이 좀 횡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커지고 11월 초에 선거가 있으니까 10월에 이렇게 미국 주식이 많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큰 모습이 자주 있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좀 초중반에 괜찮았는데 여기 봐봐 한글날까지 내려가다가 그때 좀 괜찮았는데 이제 보통 후반에도 계속 가는데 후반이 아무래도 좀 불확실한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혼조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글쎄요. 근데 나스닥은 또 다르거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일단 굿 뉴스는요. 미국 시장도 5월, 10월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미국 시장이 5월, 10월에 수익률이 잘 나온 구간도 몇 번 있었습니다. 1954년, 55년, 58년, 60, 80년 등등등 이렇게 있었고 24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식이 15% 정도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선회에는 미국 주식 5월, 10월 해도 된다고 했고 실제로 하고 있잖아. 강원국은 잘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5월, 10월에 미국 주식 S&P 500이 10% 이상 수익을 내는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바로 직후 11월, 4월 수익도 매우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2021년이었죠. 아시다시피 21년 11월부터 22년 4월까지는 뭐 페드가 금리를 올리네 만에 인플레이션이 오네 만에 해가지고 주식이 작살났었죠. 그죠? 그 딱 한 사례를 빼면은 이 11번 사례 중에서 10번 미국 주식이 향후 6개월 동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11번 중에서 10번 올랐다는 거는 승률이 90.9%라는 거고 평균 수익률이 13%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1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월, 10월이 엄청 좋았어 하면은 그거보다 거의 2배를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4월까지 미국장을 좋게 봅니다. 네, 21년에 이게 안 통하긴 했지만 저라면 확률 90.9%에 베팅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으로 넘어가 보죠. 나스닥은 재선 후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한 달 내내 쫙쫙 뿜어요. 쫙쫙 뿜어. 이게 11월이 나스닥이 보통 때도 좋긴 합니다. 근데 보통 때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엄청 쫙쫙 올라가지는 않고 초반에 좀 올라가다가 중반에 좀 비실거리다가 후반에 다시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는 재선이 있고 11월 5일인가 6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어땠는가? 보통 나스닥은요, S&P 500과 비슷하게 한글날까지 떨어지다가 이때부터 11사 천국에 들어오죠. 10월 10일부터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0월 7, 8일인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그 후부터 랠리가 시작되었죠. 그죠? 근데 보통은 나스닥이 이제 재선이 있는 해는 이런 식으로 좀 올랐다가 후반에 좀 빠지는 흐름을 많이 보여요. 아무래도 이것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이하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에 리바운딩이 좀 컸고 S&P 500은 좀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후반 흐름이 이제 재선회랑은 좀 다르고 보통 때와 비슷하게 갔는데 이게 트럼프 우세 때문에 그 나스닥 이런 거가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흘러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채권 서비스까지 해드리는데요. TLT, 미국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수익이 난 게 25%밖에 없네요. 2005년부터 2024년, 20년 흐름을 보면은 20년 동안에 5년 정도만 10월에 수익이 났고 15번 깨졌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10월 미국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근데 미국 장기 국채도 11월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네요. 75% 확률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망한 거를
11월에 좀 리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채권을 해가지고 기분이 살짝 좀 상해 있었는데 11월이 즐겁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이 오르는 것이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연의 섭리를 지금 거스르고 지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야죠. 비트코인 10월에 정말 좋았습니다. 10월 오기 전에도 코인쟁이들이 옥토버 그러니까 오르는 10월 했는데 진짜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63,000에서 지금 이거 찍고 있을 때가 지금 72,000이 넘어가가지고 한화로 1억이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11월은 그래서 보통 어떤가? 이게 평상시에는 이제 코인이 10월 초반까지 오르다가 중후반에 좀 박살나다가 다시 말에 오르는 흐름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대선해가 코인이 생긴 후에 3번 있었죠. 12년, 16년, 20년인데, 자, 이 세 해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코인이 한 달 내내 쫙쫙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른쪽 흐름을 노려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런 흐름이 왠지 나올 것 같고, 그 외에 트럼프랑 상대하는 그 여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왠지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참고로 이쪽을 지지합니다. 이쪽은 제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도 보여드리는데, 자, 11월을 보시면은 2013년에 이게 450%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할 때 2013년을 빼고 14년부터 23년 흐름만 봤습니다. 보면은 최근 11년 동안 7번 올랐고 4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11월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심하게 깨진 애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18년에 37% 깨졌네. 와우. 19년에는 17%, 21년에 7%, 22년에 16% 빠졌는데, 특히 21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그때 역대 최고가를 찍고 그 후에 1년 이상 나락으로 갔거든요. 그 고점 대비 75%가 떨어졌죠. 그죠? 21년 11월 고점 대비. 그래서 11월에 나락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올해는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비트코인이 보통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한국에서 11월에 잘 나가는 섹터들은 일단 바이오가 보통 9월 10월에 많이 얼어 터지거든요. 네, 근데 11월에 잘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지 2차 전지도 11월에 좀 잘 나가는 편이고 IT도 괜찮은 편입니다. 반대로 은행과 자동차는 11월에도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5월 10월 중에서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은근히 좀 수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1월은 자동차는 좀 별로입니다. 미국도 11월 잘 나가는 섹터도 여러 개가 있고요. 당신들이 사랑하는 반도체 승률이 75%고 꽤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산업재 쪽도 승률이 80% 이상이야. 80% 이상이라는 거는 최근 10년 동안 8번 정도 올랐고 2번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자재 쪽도 승률 평균 수익 매우 좋고요.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여기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월에는 대부분 섹터들이 양호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약을 하면은 11월 이 수모를 받았든 얻어 터지든 노예처럼 얻어 터지든 시절이 끝났고 드디어 전국이 왔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6개월 동안. 네, 그리고 이제 대선 해소 버프가 있는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1월이 아니고 미국 대선이 끝나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아름다운 11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기조성 영상 찍을 때 미적거리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는데 요번에는 말할 수 있어요. 통계가 압도적으로 우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당연히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코인은 보통은 11월이 그저 그런데 대선 직후 11월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형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왠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딴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좀 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한 달에 한 번씩 근황 얘기를 하는데 제가 10월에 한 달 내내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해외를 안 나가다니. 그래서 11월은 2번 가고요. 연속으로 나갑니다. 일단 일본에 갔다 오고 이제 그 다음에 홍콩에 가는데 일본이 이제 올해 도쿄에 3번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갔을 때는 제가 일본 기원에 놀러 갔을 때 여기서 이시다 요시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올드 팬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70년에 컴퓨터라는 그 별명으로 명인과 본인 반정에서 우승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시 세계 1인자였고요. 물론 지금 컴퓨터들
여러분들 뭐 알파고 카타고들이 보면 아마 진짜 자지러지게 웃을 겁니다. 제가 컴퓨터래 저런 못 두는 애가 컴퓨터래 이럴 건데 당시 70년에는 이 시대가 컴퓨터로 통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끝내기 계산 형세 판단 이런 거 진짜 잘하셨대요. 물론 그 후에 이창호 가가지고 더 잘하긴 했지만 네 말이 많이 새었지만 어쨌든 일본 다시 갑니다. 일본 기원은 안 갈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홍콩에 요번에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도 기대가 좀 됩니다. 네, 그러고 네 어쨌든 11월 하도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